안녕하십니까, 오짜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힘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집 팔자마자 보유세 3배 들매겠다. 청와대 부동산 토론회 십자포와 폭망한 문 정권 포퓰리즘 제3탕.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어제 뭐 해가지고 또 나와서 쇼했던 모인데, 어,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한 거 덕분에 해가지고 영이 안 선다, 영이. 어, 예,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 통계 조작이 나왔죠. 조작. 6.3 선거 사태 새 국면. 뭐 이것도 이미 나왔던 거. 이러면 뭐야, 윤석열이가 1승하는 거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이미 조작. 어이쿠야, 지게 주네. 시간대별 투표자 수 이미 조작 정황. 이미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서 때려 맞췄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게 주먹구구 선관위 시스템 잘한다. 예, 당일 투표율 통계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일 투표율 통계에 왜 오류가 생기냐? 선거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상부 보고 및 결제 없이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지 꼴린 대로 하고 찾아빠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법업행위, 조작입니다. 조작. 예.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나 이름도 더럽게 기네. 예, 과천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 위작. 아이고, 이것이 뭐 말하기가 힘든데, 공전자 기록 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갖다가 기재했다.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짬짬이를 통해 잘한다 진짜.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고 보고 이런 혐의를. 잘합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은 처음이겠지. 이번은 처음이겠지요. 이거 완전히 날 것으로 하는 이 당일날 해가지고 투표자 수하고 이런 거, 이것도 이슈가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전선거, 예? 사전선거. 도피하고 며칠 동안 사카 놓는 거, 묵혀가지고 사카 놓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렇게. 예? 그동안 사전투표 나오잖아. 사전투표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자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 투표를 종료했다. 그러니까 결과값을 갖다 미리 정해놓고 해가지고 거의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현황이 보고되면 확인하는 구조. 구조는 그래 돼 있지. 예?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갖다가 오입력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것도 옆에서 사람이 2명 3명이 붙어가지고 입력할 때도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이거 하는 비용도 아까워요? 예? 이 난리가 나는데 이 비용도 아깝냐고. 그리고 혹시나 뭐 누구는 뭐 전산 처리를 가지고 자동으로 입력한다는데. 아니 어차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넣어도 이래 가지고 오입력 나오고 조작질을 하고 자빠졌는데, 기계는요 더 오염이 더 쉽다니까. 예? 사람이 왜 그 계속해서 붙어 가지고 수개표를 하겠습니까?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잘한다 이거.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자. 아이고 참나 미치겠다. 어이구야, 투표자 수를 100명을 갖다가 1,000명으로 잡을 입력하고 단위가 1,000명, 1,000명, 1,000명이면요 접전지에서는요 당당하게 후닥후닥 바뀌는 겁니다. 100명만 해도 후딱 바뀌는데 1,000명입니다. 1,000명.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참 끝내준다. 아이고 내 참네. 투표소 용지 뭐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이 웃긴 소리고요. 이거 애초부터 이지를 하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하고 다 짜놓고 한 거고, 뭐 이거 웃긴 소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선관에서 한 이 짓거리들 이 조작이잖아. 아예 제목이 조작이 나오잖아 지금. 예? 이 짓거리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요, 예? 지가 스스로 만든 도구마에 빠져서 상식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정선거론자로 몰아가는 인간들이 있지요. 예?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특히 진보 냄새 폴폴 풍기는 인간들. 인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숫자를 지 꼴리는 대로 입력하는 거는요, 이게 부실 선거입니까? 도대체 부정 선거입니까? 예?
여기 일단 조작은 나와 있잖아. 예? 그럼 조작 선거는 확정이고 확정된 거고. 그럼 이게 부실 선거예요, 부정 선거예요? 어디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부실 선거예요 이게? 웃긴 소리하고 찾아 빠졌고요. 자 넘어가고. 예, 더불어당 대표 선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파전 이거는 뭐 다 예상한 거고. 예, 친명 친청 대결 구도 권리당은 1인 1표 선호투표. 아이고 선호투표. 이제 핵심이죠 선호투표. 최고위원은 정청래 쪽이 다 살아남았으니까 그건 패스하고. 여기 3명 나와 있죠. 구도가 아주 흥미롭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 포지션 자체가 김민석이한테 마이너스 되는 구도죠. 네, 그냥 웃자 생각입니다. 예, 웃자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데다가 지금 선호 투표를 하죠. 선호 투표. 선호 투표. 자, 요게 핵심이죠. 자, 요거 선호 투표를 잘 봐야 됩니다. 더불어 저 선거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불어는요. 지금 당대표가 결선 투표가 아닙니다. 선호 투표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3명 중에 1명 마음에 드는 거 초이스하는 거죠. 자, 이러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정청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적의 쪽으로 그냥 예상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한국 경제 3%대 성장 눈앞에 기준금리 연속 인상. 아이고 백투백 금리 인상. 문자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백투백 가나요 진짜? 그냥 백투백 연달아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거. 8월 인상 시 연내 3회 인상 가능성 넣고 7월 물가 주목. 신원성 총재 백투백으로 한 갑시다. 예? 문제인이 난다. 이재명이 돈 쳐뿌리고 이슈가 나오고 앉아있는데 백투백으로 한 가야지. 안 그래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일도 하고 이랬는데. 나름 이래 가지고 학자적 마인드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잖아. 예, 안 그래요? 그 이재명하고 같이 비교되기 싫으면 백투백 한 갑시다. 어차피 이판사판 공서파인데. 자, 요거 해 가지고 뭐 경제 성장 3%대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YOY 작년 그러니까 분기죠.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2025년 1-4분기 대비해서 3.8%에서 2-4분기에 3.7%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QOQ 전분기 대비해서는 올해 1-4분기에 1.8% 요거 2021년 1-4분기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2021년 1-4분기 이후 최고치였는데 1.8%. 그런데 2-4분기에 0.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된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반도체 쪽 해가지고 수출 호조지요. 물론 거기에 숨겨진 게 또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YOY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1-4분기에 2.7%에서 2-4분기에 2.5%로 증가하고 정부 지출 역시 YOY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1-4분기에 3.1%에서 2-4분기에 2.2%로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내려갔죠. 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다 늘어났다. 예? 작년 2-4분기면 아직 그 윤석열이가 해가지고 저 탄핵 그 심판받을 때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돈 쳐뿌린 덕이다. 돈 쳐뿌린 덕이다. 아이 그래. 신현성 총재 백투백 한 갑시다. 백투백 금리 인상 갑시다. 이제 넘어가고. 자, 미국 301조 관세 발표 임박. 정부 종전 15% 관세율 사수 총력이다. 총력은 뭐 총력이? 이거는 뭐 강제노 12.5% 과잉세사 플러스 알파지. 요거의 촉각이다. 되는데 요거는 뭐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볼 게 많아가지고 또 저녁에 또 뭐 미팅도 잡히고 이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만 보고 치웠는데 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종미 정권의 퍼포먼스가 어쩔런지 어떻게 나올런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저 차트 보시죠. 또 차트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차트 보시죠. 금덩이하고 은덩이하고 오늘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몇 분이요? 벌써 9분이야? 네, 금덩이 보시죠. 1.97% 하락해서 1온스에 4,049.39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2평선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고요. 이란전에 따른 금은 선호 심리가 10년 만기 미국 제 수익률이 4.7% 수준으로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실상 금은 선호 심리가 상쇄되면서 금 가격 하락했고 조금 이따 다음에 보여드릴 은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금덩이의 경우 102평선이 100일 이평선 100 요거 뭐 차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00일 이평선이 있는데 거기가 4,083달러를 지나가는데 여기 아래로 하락했고요. 하락 추세 저항선인 4,148, 4,148 뭐 좀 밑에 있죠, 이 정도.
4,148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금값의 저항선 위로 저항선 위로는 4,075달러하고 4,148달러의 저항선이 있고요. 지지선 아래 자, 아래로 해가지고 지지선은 4,039.30달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020달러에 있습니다. 좁죠? 예, 볼린저 밴드도 좁죠. 볼린저 밴드도 좁고, 저항선하고 지지선도 좁게 해가지고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가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도 3.47% 하락해서 1온스에 57.64달러가 됐습니다. 네, 여기도 뭐 22평선 밑에 들어갔고요. 은덩이 역시 60.75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어야 되는데 요걸 갖다가 돌파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52평선 요 지나가죠. 58.50인데 이거 차트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58.50이 해가지고 우자가 보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나오는데 52평선 58.50하고 102평선인 58.34 부근으로 되돌림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갖다가 잃었고요. 국장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저 22평선 같은데. 그러니까 22평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기억을 갖다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다시 이게 가지고 내려가면서 해가지고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갖다 잃었고요. 덕분에 은값 상승을 갖다가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60.7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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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되겠죠. 60.75달러 재돌파를 목표로 하는 게 좋고 은값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은 58.73달러, 58.73달러 하향 돌파를 목표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57.64달러가 났습니다. 은덩이 저항선은 위로는 60.75달러 그리고 61.88달러 있고요. 아래로는 58.73이 있었는데 깨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57.47달러가 있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유가 보시죠. 유가는 해가지고 브렌트유하고 다 많이 올랐습니다. 6% 이상 올랐죠. 브렌트유부터 말씀드리보면 브렌트유는 6.98% 많이 올라서 1배럴에 100.64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도 6.42% 상승해서 1배럴에 92.40달러가 됐습니다. 어이구 볼린저맨도 밖으로 나와버리네. 이러면 우자가 84달러 해가지고 하고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갈 걸 했는데 지금 거침없이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가는 분위기인데 흥미진진하네요. 바로 100달러 세 자리로 가나? 예, 브렌트유는 이미 100달러대로 들어가 버렸고. 하여간에 5만 9월 물은 8.27% 폭등해서 1배럴에 97.50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달러인덱스 보이죠? 달러인덱스는 야, 예, 채널 상단 깨고 넘어가겠네요. 채널 상단 깨고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예, RSI 값도 61.43. 확실하게 깨고 넘어가네요. 예, 그래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0.32% 상승해서 101.483. 네, 뭐 여기서는 101.44이 되네. 요래 됩니다. 채널 상단 돌파했네요. 채널 상단 돌파했고 달러 유동성 부족이 점점 심해지는 꼬라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달러 유동성 얘기는 우자가 좀 급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간 그렇네요. 여기에 또 숨은 의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 문제의 경우는요, 작년에 해방의 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거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 좀 나름 보관이 있어요. 보면 이게 노림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좀 너무 떠들면 안 되니까 하여간 관련해서 어쩌가 빨리 작업할 수 있으면 빨리 작업해서 이번 주말에도 올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16%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보죠. 아침 대바람부터 항상 때려 넣는 이 패턴이 요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싸져가지고 하락되는 1477.45에서 1465.47 10원 이상 떨궜는데 예, 다시 쭉 올라가지고 1달러에 1474.6원이 됐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1480원을 확실하게 깼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하여간 이것도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또 떨굴라나? 하여간에 좀 애매합니다. 아침 대바람에 얼마나 또 물량이 나올란지 좀 궁금한데 이제 SK 하이닉스 이 빨도 점점 끝나간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부자 관련해서 해가지고 1450원도 아직 못 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지금 이래 가지고 대도 안 하는데 지금 뭐 그래 돈 들어온다 카는데 1,450원도 못 깬다 뭐 심각한 겁니다. 이제 줄 돈 있죠. 예, 미국에 줄 돈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고려하셔야 되고 하여간에
아침 대바람부터 쳐내리는 패턴이 오늘도 보여질런지 궁금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아이구야, 엔화이 절단이네. 0.46%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3.86엔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한때 163.967, 그러니까 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정쯤 되겠네. 예, 자정쯤 해가지고 자정이나 한 11시 이 정도 해가지고 163.967엔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64엔이 이제 사정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이게 되겠죠. 자,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엔저가 심화되고 있다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바스켓 대비해서 역대 최저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은 커런트 바스켓 있죠? 예, 커런시 바스켓. 그러니까 뭐 주요국 통화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래 되죠. 쭉 내려가서 이래 돼 있습니다. 인덱스 레벨에서 쭉 내려가 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명목 실효 환율 지수인데요. 이게 자체가 이게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통화 등 일본의 핵심 무역 상대국 통화들을 가중치로 묶은 통화 바스켓입니다. 요게 커런시 바스켓. 이걸 갖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명목 실효 환율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엔화의 종합적인 실질 가치를 갖다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떠진다는 거는 이제 달러를 넘어서 다른 통화들까지 대비해서 전방위적으로 엔저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엔화 가치 폭락의 핵심 원인을 갖다가 우자가 세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 장기화된 금리 격차가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31년 만에 최고치인 1% 수준까지 인상했으나, 미국하고 유럽의 기준금리 여주기가 얼마 됩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치면은 4에서 5% 이쪽도 수준이 되죠. 4에서 5% 수준하고 대비하면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죠.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3% 이상으로 많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다. 이로 인해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엔화 값이 싸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엔화 매도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입 물가 부담이 있는데, 이란전이 재개되는 등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무역 적자, 어제 해가지고 무역 적자 데이터 나온 거 말씀드렸죠.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엔화 가치를 갖다가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엔화 가치 폭락의 세 번째 원인, 일본 재정 및 정치적 불안인데, 일본 정부의 막대한 국가 부채와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약화됐습니다. 자, 이어서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를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이거 다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수입 인플레이션, 임포트, 수입 인플레이션 비상 문제가 있는데, 전방위적 엔저 현상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을 광범위하게 밀어 올려서 일본 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 지금 외환시장 개입이죠. 일본 재무성과 일본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투기 세력에 대해 과감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두 개입을 현재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시장은 추가적인 직접 시장 개입 타이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엔저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흥미진진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그것도 일본 국제 수요가 급증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쭉 올라가죠? 예, 블룸버그 차트고요. 일본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이 2026년 올해 6월달 지난달에서 초장기 일본 국채 보면 슈퍼롱, 이거 일본 국채죠. 초장기 일본 국채를 갖다가 6,305억 엔, 6,305억 엔 달러로 환산하면 39억 달러 순 매수하면서 3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매입 규모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5월에 얼마 됐습니까? 이거 뭐 엔화로 돼 있는데 그냥 달러로 말씀드릴게요. 5월에 마이너스 12억 달러 매도해서 급반전한 것으로 지난 11개월 중
11달 중 2달을 갖다가 순매수한 것이요 지금 현재 해 가지고 하나 또 추가가 됐고, 일본 당국이 국내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본 당국의 경우 현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비과세 국채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 전문 용어로 하면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에 일본 국채를 갖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비과세 국채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형 연기금의 일본 자산 투자 비중 확대 장려, 이거는 뭐 지난주에 다 뉴스를 말씀드린 거고, 본 콘텐츠도 만든 바 있습니다. 자, 일본 자산 투자 비중 확대 장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질 때가 점점 다가오나? 예, 이렇게 코멘트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것도 중국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의 스타 50 ETF가 레코드 그러니까 역대급 해가지고 유입이 있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중국의 기술주 시장이 커창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여기 커창반에 있는 포함된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뭡니까? 예, 스타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AMC 스타 50 ETF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대 기술주 펀드인데, AMC 스타 50 ETF, 줄여서 스타 50 ETF가 7월 20일에 138억 위안, 달러로는 2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하루 기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2020년 12월에 세운 이전 최고 기록, 이거 뭐 차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요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요 밑쪽에 요거네, 요게. 야, 요게 2020년 12월에 찍은 이전 최고 기록의 2배가 넘습니다. 사상 최대 자금 유입으로 스타 50 지수는 7월 21일 화요일에 11% 급등해서 거의 2년 만에 데일리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 7월 셋째 주 중국 투자자들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있었던 중국 증시 폭락 이후에 최대 규모로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다가 청산하면서, 뭐 청산 당하겠다 해야 되나? 청산하면서 마이너스 17% 폭락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그 내셔널 팀에서 국가 대표팀으로 불리는 이 국영 자본이 있습니다. 이 국영 자본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예, 개입했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3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의 자금이 이 시장에 스타 50 이런 데 자금이 유입되면서 2025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최대 보험사 5곳 이상이 주식시장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생명 하나만 해도 15억 달러 이상의 주식과 펀드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마무리해가지고 코멘트해 보면, 중국몽을 꿈꾸면서 종미질을 하는 한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헬륨 공급망 문제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죠. 지금 뭐 다시 쳐싸우고 자빠졌으니까. 자, 7월부터 2026년 올해 7월부터 중국이 헬륨 수출 금지에 들어갔다고 뉴스 소개해 드렸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카타르산 요거 뚝 떨어집니다. 제로까지 떨어지죠. 요 카타르 제로까지 떨어집니다. 중국의 카타르산 헬륨 수입량이 2025년 말 피크를 찍고, 2025년 말 피크를 찍고,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이때가 얼마였냐면 6,500만 입방 피트였습니다. 여기가 입방 피트. 6,500만 입방 피트로 피크를 찍은 후에 쭉 떨어져 가지고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로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요. 러시아산 이거 이 뭐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아니 이거 러시아산 헬륨 헬륨 수입량 또한 지난 2분기 동안 5천만 입방피트가 감소해서 이 쭉들어 있잖아요. 5천만 입방피트가 감소한 3,850만 입방피트로 2025년 3, 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 헬륨에 대해서는 문자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란 전쟁 이후에 전 세계 헬륨 공급 중 33%를 차지했던 게 누굽니까? 카타르죠, 카타르. 카타르 물량이 현재 시장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시 인도 가능한, 현재 그 시장에서 즉시 인도 가능한 헬륨 현물 가격은 이란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현재 급등한 상태입니다. 즉, 이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뭘 뜻합니까? 중국의 경우 헬륨 생산국은 아니죠. 왜였습니까? 천연가스 생산국이 바로 헬륨 생산국이니까. 중국은 당연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히토리로 다 해먹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헬륨 생산국은 아니지만
반도체 제조 및 의료 장비 생산 등 중국이 팔아먹는 물건들 여기 즉 산업적으로 헬륨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헬륨 수출에 대한 새로운 통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러시아산 헬륨을 갖다가 직접 수입 안 하지요. 일부러 그냥 쓰리 쿠션으로 다른 것도 땡깁니다. 땡기는데 어디서 땡겼다? 중국 거에서 땡겼습니다. 중국 거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헬륨의 직접 수입을 제한한 후 러시아산 헬륨을 갖다가 유럽연합으로 쓰리 쿠션식으로 중개 공급하던 것이 누구냐면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수출 금지로 인해서 유럽은 심각한 헬륨 공급 부족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자, 헬륨 하니까 전부 다 반도체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웃자가 이미 그 관련 뉴스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면 MRI하고 CT 찍죠. 예, 거기에 헬륨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연구시설 이런 데서는 필수로 필요한 게 헬륨입니다. 자 넘어가서 중국의 LNG 수입이 2배로 급증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 본토에 7월 13일부터 7월 19일 사일 기준해서 주간 LNG 수입량이 전주 대비해서 137%나 증가하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셋째 주, 뭐 간단하게 통쳐서 뭐 7월 셋째 주로 합시다. 7월 셋째 주에는 202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LNG가 중국에 수입된 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2020 작년 2월 그러니까 해방의 날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LNG가 중국에 수입되다가 해방의 날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산 LNG를 수입 안 했는데 처음으로 올해 7월 셋째 주 지난주에 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미국산 LNG가 수입이 됐습니다. 7월 셋째 주 호주산 LNG가 중국의 전체 LNG 수입량 중 43%를 차지하면서 최대 공급국 자리를 갖다가 유지했고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타르 순으로 LN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간 수입량은 150만에서 200만 톤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이란전 145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하여튼 뭐 우리 시간은 어제 같아 하면 맞겠지 뭐. 어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선박 2척을 갖다가 공격한 가운데 트럼프는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블룸버그 해가지고 차이니스 리파이너리 리셀 재판매한다 되죠? 예, 재판매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말씀드려보죠.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 정유업체들, 특히 어딥니까? 티파, 그러니까 산둥성 등에 있는 독립 정유회사들이죠. 이들이 구매한 중동산 원유를 갖다가 중국이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판매하면 당연히 공짜를 안 주죠? 예, 돈을 더 붙여서 팔겠죠. 해당 그 재판매하는 원유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으며 이르면 이달 7월 달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익명을 요구한 중국 쪽 트레이더들이 밝혔는데 해당 원유가 한국과 대만 구매자들에게 재판매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산 어퍼 자쿰과 같은 등급의 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재판매 제한은 아시아 지역 인도 조건 기준으로 두바이 벤치마크 대비 1배럴에 6달러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추가 웃돈이 붙었다. 추가 웃돈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회사 및 기타 중개업체들을 통해 직접 접수되었으며 일부 물량은 원래 입찰을 통해서 두바이 벤치마크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산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웃돈 붙여서 판다 이 말이죠. 즉 중국집에서 장사를 참 잘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어서 7월 22일 기준에서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생산 중단 양 현황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사우디는 마이너스 35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마이너스 350만 배럴의 생산 중단이 있고요. 이라크는 하루 평균 3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는 하루 평균 50만 배럴, 쿠웨이트는 하루 평균 180만 배럴, 바레인은 하루 평균 17만 배럴, 카타르는 하루 평균 110만 배럴, 이란 역시 하루 평균 110만 배럴의 생산 차질, 생산 중단이 있으면서 총 합계를 때려보면 7월 22일 기준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중단 양은 마이너스 1117만 배럴이다. 하루 평균 마이너스 1117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양이 생산 중단 차들이 넘어가고 이 유가의 경우에는요. 이거 옵션질하고 막 선물 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래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면 지금 기름값이 싸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60대로 내려 넘어온다. 땡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커지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7월 한 달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갖다가 3억 1,500만 달러 이상 매수해서 단일 종목으로는 최대를 기록했고, 이어서 인텔을 갖다가 1억 인텔 주가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가 1억 9,400만 달러, 그리고 온다스가 뭐냐면 산업용 무선 통신 솔루션하고 자율 드론 시스템 쪽에 있는 그 회사입니다. 온다스 주식을 갖다가 1억 4,200만 배럴, 이거 배럴이 왜 나오냐 여기서. 온다스 주식을 갖다가 1억 4,200만 달러, 그리고 오라클 주식을 갖다가 6,500만 달러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갖다가 5,200만 달러치,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아마존, 테슬라를 갖다가 각각 3천만 달러 미만으로 해가지고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 웃자가 해가지고 일부러 기간을 한정해서 쭉 끊어놨죠. 스페이스X 주가는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1.41% 폭락했고, 6월 12일 상장 후 기준으로 하면은 26.54% 해가지고 하락. 여기도 뭐 폭락이라 보면 되겠죠. 폭락했습니다. 인텔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4.23% 하락했고, 이거 그나마 올라서 그나마 하락폭을 줄인 겁니다. 6월 초 고점 대비해서 온다스 주가는 마이너스 41.61%, 오라클 주가는 마이너스 51.63%, 반동간에 났죠.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술주에서, 미국 그 테크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그 역대 최대를 갖다가 기록하고, 5월과 6월에 하루 거래량이 2024년 평균의 2배를 넘어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급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현재 매수하고 있는 중이다.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 블랙홀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블룸버그 NEF 이거 뭐 아시죠? 뭐 뉴 에너지 뭐 파이낸싱 이건데 하여튼 줄여서 블룸버그로 합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2035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 중 20%, 무려 20%입니다. 무려 20%를 차지하면서 2026년 현재 5.9%에서 크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들의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은 2030년에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 같은 곳에서는 전력 소비량 비중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 소비량 비중이 다른 곳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지금 충분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수요 급증세를 고려할 때 블룸버그는 2035년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94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5년 12월 전망치,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무려 83% 폭증한 수치가 됩니다. 블룸버그의 추정은 향후 10년 내 건설될 예정인 AI 시설, 뭐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죠. 이거 증가세를 갖다가 반영해서 이 차트가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1기가와트는요, 전통적으로 말하는 핵발전소의 발전 용량과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2035년에 194기가와트다. 이거는 전통적인 핵발전소 194개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소리가 되죠. 과연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힘들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뭡니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들로는 이 수요를 갖다가 충족할 수 없는 게 100%, 120% 확실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글로벌 국채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16%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3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은 5.7%에 육박하고 있고, 3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일본 이래 있는데, 이 3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은 5.7%에 육박하고 있고, 3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4%를 넘어섰고,
프랑스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 적자에다가 빚 내는 거하고 이거 계속해서 쌍둥이 적자 나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도. 관련 얘기를 이미 그 뉴스에서 소개시켜드린 바 있죠. 하여간에 프랑스 거는 패스하고 3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4%를 넘어섰고 3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올타임 하이에 가까운 4% 수준에 현재 이래 점점 다가서고 있다. 이게 됩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30년 만기 미국채 실질 수익률도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갖다가 보유하는데 훨씬 더 높은 보상, 이건 뭡니까? 이자죠, 이자.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를 갖다가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도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에 추가 압박을 더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더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채 매도세 이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 국채가 안 팔리고 국채를 갖다가 패대기 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채 매도세는 단순히 에너지 시장 유가 때문만은 아니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정부 차입이 기록적으로 확대되며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현재 미친 듯이 해가지고 빚내고 있습니다. 장기 확대되고 그러니까 정부 차입이 기록적으로 확대되며 장기 채권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국채를 갖다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팔아모으니까 투자자들은 신규 발행되는 국채를 흡수해 주는데 더 높은 프리미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식에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도 함께 올라서 주식 가치 평가에 압박을 가합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장기 구간, 이 장기 구간 30년 이런 것 같은 장기 구간에서는 분명한 현재 경고가 나와서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쌍값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 이런 점을 갖다가 분명히 의사를 갖다가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의 장기 구간에서는 경고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는 뭐 끝나기 전에 우자 가지고 심시풀이 땅콩을 해가지고 빚을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우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빚 조심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국이란다. 영국의 10년 만기 영국의 국제 수익률입니다. 국제 수익률인데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해가지고 쭉 꺼지는 수평 저항선이 하나 있는데 요걸 갖다가 언제 뚫었다? 이걸 언제 뚫었다? 이게 되냐면은 이게 2016년 그러니까 이란전 터지고 뚫었습니다. 제대로 뚫은 다음에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성엽씨 찍찍 끄어놨는데 상승 확대 패턴, 상승 확대 패턴이 확연하게 보이죠. 간단하게 첨언해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되고 해가지고 이 위에 이거 라인을 갖다가 뚫고 올라갈란지 말란지 이제 길이길이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간에 지금 현재는 이게 상승 확대 패턴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빚내는 것을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빚내는 것 갖다는 무서워해야 한다는 걸 이거를 분명하게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 드립니다.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은 5%를 넘었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도란 얘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